여러분, 혹시 밀키트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핫했던 그 밀키트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밀키트는 식품업계의 신성장 동력이었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밀키트 업계가 연이어 도산하고 있고, 심지어 업계 1위였던 프레시지조차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들도 밀키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죠. 한때 대세였던 밀키트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밀키트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2018년에 345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3년에는 3,800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했죠. 프레시지 같은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매출이 2018년 218억 원에서 4년 만인 2022년에 5,298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 성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밀키트 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밀키트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밀키트가 약 13,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는데 혼자서 간편하게 먹기에는 정말 애매하게 비싼 것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가격이 비싸서 배달 안 시켜 먹고 해 먹는데 이게 오히려 더 비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밀키트는 내가 조리도 해야 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수고까지 더하면 오히려 배달 시켜 먹는 게 조리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니 더 편하고 낫죠. 그리고 밀키트에 적혀있는 1, 2인분이나 2, 3인분을 막상 조리해보면 양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1, 2인분, 2, 3인분이 아니라 1.2인분, 2.3인분 같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밀키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요. 밀키트는 특성상 싸게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죠. 왜냐하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냉장 운송이 필수이고 일반 냉동식품보다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손질해서 각각 개별 포장까지 해야 하니 만드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죠. 그리고 밀키트가 점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밀키트는 요리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상품이죠. 밀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만 때려넣고 간편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정작 요리를 해보면 그렇게 편리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밀키트로 요리를 할 때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인다면 재료들을 대충이라도 한번 세척해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차피 세척과 손질을 어느 정도라도 내가 직접 해야 한다면 그냥 재료 사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밀키트에 각각 포장돼 있는 재료들의 포장지가 다 쓰레기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밀키트 몰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밀키트의 급성장은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죠.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 배달이나 밀키트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식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외식을 하기 시작했고 해먹더라도 비싸고 양이 적은 밀키트가 아닌 직접 장을 봐와서 해먹는 경우도 많아졌죠. 또한 메뉴가 한정적인 것도 한몫하는데 마트에 판매 중인 밀키트 메뉴를 거의 다 먹어본 소비자들은 식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밀키트는 현재 위치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인데요. 가격이나 맛을 중시한다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일일이 재료 손질과 요리까지 다 하고 편리함을 중시한다면 완제품 간편식이나 배달을 시켜 먹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잡아놓기 어려운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밀키트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3, 4인 가족들이 사 먹기엔 너무 비싸니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배달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밀키트가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밀키트 시장은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매년 13% 성장을 보이며 밀키트 업계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채식주의자나 지중해 건강식 같은 개인적으로 챙겨 먹기 어려운 식품들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같은 땅덩이 넓은 나라들은 피자 같은 일부 메뉴를 제외하면 배달시켜 먹기가 어려워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밀키트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은 한국의 밀키트 시장은 더 이상 고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2025년 시장 규모가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4천억 원대로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마트의 피코크, 롯데마트의 요리하다, 홈플러스의 홈밀 등 대형마트 PB 밀키트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밀키트 시장이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영역에서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 가격이나 가성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밀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